한민석은 눈보라 속에서 조용히 걸었다. 서울 외곽의 한 무지,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그가 밟는 발자국만이 눈 위에 남았다. 10년 전 그는 한순간의 분노와 자존심 때문에 외아들 한도준을 잃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철저히 계산과 성공으로 채워졌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허전함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지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을 주머니 속으로 깊숙이 넣었다. 검은 장갑이 눈 속에서 젖어 있었다. 시선은 묘비 앞으로 향했고 아직 새로 세운 도준의 묘비가 눈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도준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겁게 떨렸다. 수많은 회, 계약, 투자, 건설 현장 속에서 수십억 원을 움직이는 그의 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손은 오직 묘비 위에 차가운 돌을 잡을 뿐이었다. 10년 전 도준은 집안을 떠나기로 결심했었다. 가난한 여자와의 결혼을 원했던 그는 부친의 반대에 맞서 단호하게 길을 나섰고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반려견 진도까지 데리고 떠났다. 민석은 그때 분노와 체면 때문에 아들을 붙잡지 않았다. 그 결정을 후회하며 지난 10년을 살았다. 하지만 아무리 돈과 권력을 쌓아도 그 공백을 채울 수는 없었다. 눈발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민석은 경호원들이 내미는 우산을 손으로 밀쳐냈다. 그냥 눈을 맞으며 가고 싶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마음속 더 깊은 곳의 차가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묘비 앞에 섰을 때 그는 손을 떨며 돌 위를 쓸었다. 아직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새 흙무덤. 글자가 새겨진 묘비 위로 하얀 눈이 덮였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 동안 민석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 세월. 하지만 아들의 존재만큼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작은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민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눈 속에 누군가가 있었다. 두 아이,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 그리고 한 마리의 흰색 진도견이 묘비를 향해 앉아 있었다. 남자아이는 9살쯤 되어 보였고 여자아이는 6살 정도였다. 민석의 심장이 순간 멈췄다. 그들이 아들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어린 남자아이는 묘비를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울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오빠 옆에 붙어 작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진도는 꼬리를 내리고 묘비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민석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다. 남자아이의 패딩은 해지고 안감이 찢겨 있었고 여자아이의 점퍼는 꿰맨 흔적이 선명했다. 신발은 반쯤 떨어져 발을 보호하지 못했다. 두 아이의 뒤꿈치는 동상으로 얼어 있었고 손과 얼굴은 붉게 얼어 있었다. 민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남자아이가 민석을 향해 몸을 움츠리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민석은 잠시 답하지 못했다. 그 눈빛, 얼굴의 형태, 눈썹과 입 모양. 그는 순간적으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그 얼굴 속에서 도준의 아내 서희의 모습을 발견했다. 민석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메어왔지만 그는 천천히 말을 걸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 하지만 동시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진도는 그의 시선을 끌었다. 12년 전 도준과 함께했던 그 진도였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진도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진도는 곧장 꼬리를 흔들며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그 순간 민석의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이제라도 지켜야 한다는 결심. 그는 손주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아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책임을 떠안았다. 눈보라 속 그는 아이들과 진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민석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랜 시간 잃어버린 아들로 인해 얼어붙었던 마음이 손주들을 통해 천천히 녹기 시작했다. 눈보라 속에서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영주는 오빠로서 소류를 보호하려 했었고, 소류는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도 오빠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얀 눈에 덮인 묘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슬픔과 긴장감이 가득했다. 진도는 그들 곁에서 몸을 낮추고 꼬리를 살짝 흔들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영주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차가운 돌을 쓰다듬었다. 아빠, 우리 이제 입양 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굳게 다짐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소율은 오빠 뒤에 바짝 붙어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아이는 부모를 잃은 슬픔과 곧 헤어질 운명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민석은 잠시 그들을 멈춰 바라보았다. 눈보라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처참하게도 가난했고 옷은 낡고 해졌으며 발과 손은 얼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눈빛이었다.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살아남으려는 결심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민석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준아, 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진도는 민석의 발밑에서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이해와 신뢰가 섞여 있었고 마치 걱정 마세요. 이 아이들을 내가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석은 무릎을 굽혀 진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랜 세월 잃어버린 아들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도준과 진도가 함께 뛰놀던 모습, 도준이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던 모습.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영준이 민석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몸을 움츠렸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소율은 오빠 뒤에 숨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자신이 해치지 않을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야. 영준은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에는 혼란,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석은 숨을 참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민석이다. 내 아빠, 도준의 아버지야. 나는 이제 너희를 지켜주러 왔다. 소율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며 오빠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눈물이 두 눈에 고렸지만 아직도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다. 단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자신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도는 아이들 옆으로 다가와 코로 그들의 손을 살짝 스치며 위로했다. 영준과 소율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가 젖어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 수는 없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이제 곧 다시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안이 그를 압박했다. 영준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의 질문에는 두려움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아이들의 어깨에 얹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10년간의 죄책감과 후회가 느껴졌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눈발은 점점 거세어지며 두 아이와 진도의 작은 몸을 덮었지만 민석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결심이 생겼다. 그는 단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수호자로서 손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다. 영준은 민석의 손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율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민석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진도는 그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두 아이를 보호하고 민석을 안심시키는 듯했다. 눈보라 속 묘지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민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시간, 아들과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이제 손주들을 보호할 기회를 생각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아들이 남긴 아이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눈보라 속에서 세 사람과 한 마리의 진돗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묘비 앞에 서 있었다. 하얀 눈과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진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도야, 고맙다. 너와 함께라면 우리 손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구나. 진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다. 눈보라 속 세 사람과 진도는 그렇게 서 있었다. 고요한 의지에서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인 마음 속에 작은 희망과 결심이 생기고 있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이 손주들을 지키기 위한 민석과 진도의 여정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민석은 차를 몰아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앞에 섰다. 10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손주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눈보라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민석은 차에서 내려 굳은 걸음으로 건물로 향했다. 경호원들은 그의 뒤를 따랐지만 민석은 혼자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며 손사래를 쳤다. 보류곤, 이름하러 해맑음. 겉보기에는 세 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다. 하지만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지는 곳곳이 찢겨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와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다. 복도는 어둡고 좁았으며 차문에는 오래된 커튼이 덜렁거렸다. 민석은 숨을 고르며 아이들을 찾았다. 그의 시선은 곧 영준과 소율, 그리고 진도를 향했다. 아이들은 작은 방에 갇혀 있었고 옷은 낡고해졌으며 발은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은 듯했다. 소율은 오빠 뒤에 바짝 붙어 몸을 떨고 있었고 영준은 동생을 보호하려 애쓰며 긴장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민석은 아이들의 상태를 살펴보며 숨을 죽였다. 그는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많은 것을 해결했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진도는 작은 철창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물과 먹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듯했다. 민석은 손을 떨며 진도의 털을 쓰다듬었다. 진도야, 너도 고생했구나. 민석은 이어서 아이들의 방을 살폈다. 방 안에는 2층 침대 하나, 좁은 창문 하나, 난방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추운 공간뿐이었다. 식사도 형편없었다. 알은 라면 한 그릇과 밥 한 공기, 무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소율은 국물에 면을 담그며 울음을 참았지만 눈빛에서는 굶주림과 절망이 느껴졌다. 영준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거라도 먹어야 돼라고 속삭였다. 민석은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방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곳이 단순한 보류곤이 아니라 불법 입양을 통해 해외로 아이들을 보내는 거래의 장소라는 것을 곧 직감했다. 그의 시선은 원장 사무실로 향했다. 방 안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와 금전 기록이 흩어져 있었고 이 기록들은 아이들이 팔려갈 예정이라는 증거였다.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앞의 상황은 단순히 아이들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법과 권력, 그리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했다. 만약 조치를 늦추면 아이들은 내일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로 팔려갈 수 있었다. 그때 영준이 민석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다. 그는 식판 위의 음식을 이용해 작은 점들을 만들고 있었고 민석은 그 패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민석은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민석은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아이들을 관찰하고 주변을 통제해라. 누구도 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는 자신의 눈으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보류곤 복도에는 아이들의 낮은 숨소리와 진도의 작은 몸짓만이 들렸다.
민석은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절박함과 신뢰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게 새겼다. 민석은 다시 진도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진도아,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너와 함께라면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 진도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의 결심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과 낡은 건물, 그리고 두 손주와 진도의 모습 속에서 민석은 결심했다. 이제부터 그는 아이들을 지켜내고 불법 입양의 실상을 밝히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위험, 긴장, 그리고 구출 작전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주변을 살폈다. 경호원들은 각자 위치에 배치되었고 그는 마음속으로 전략을 세웠다. 눈보라 속에서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단순히 후회와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줄 시간이었다. 영주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원장 강미숙의 발걸음 소리가 가끔씩 들려왔다. 아이들은 내일이면 예정대로 미국으로 보내질 예정이었고 진돌리는 좁은 철창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영준의 마음은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결심을 하고 있었다. 영준은 손끝으로 식판 위에 남은 음식과 곡물, 그리고 작은 봉투를 이용해 작은 점과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신호와 지도가 담겨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 도준과 할아버지 민석이 사용했던 기억과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숫자와 좌표, 위치와 순서를 기억하고 재배치하는 능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재능이었다. 소율은 오빠 곁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영준의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준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속삭였다. 이건 우리를 구할 방법이야. 조금만 참아. 소율은 눈을 크게 뜨고 오빠를 믿었지만 마음속 깊은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영준은 식판 이 점들을 완성하자 봉투 안에 숨겨둔 작은 철사와 함께 중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원장 사무실 창문 아래를 살폈다. 창문 틈은 손바닥 2개 크기 정도.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작은 몸과 철사, 그리고 진도를 이용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다. 영준은 진도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진도라, 부탁해. 우리를 도와줘. 진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창문 아래로 몸을 낮추었다. 진도는 신중하게 발을 옮기며 책상 앞까지 다가갔다.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 서류와 카드키가 놓인 책상 위를 살폈다. 진도는 뒷다리로 서서 조심스럽게 카드를 입에 물고 발톱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이동했다. 잠시 후 강미숙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지만 진도는 재빨리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며 움직임을 멈췄다. 영준은 창문 옆에서 진도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숨을 죽였다. 손끝으로 철사를 이용해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몇 번의 클릭 소리 후 철창의 잠금 장치가 풀렸고 진도는 철창 밖으로 나왔다. 영준은 진도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다. 좋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자. 소율은 영준 곁에서 조심스럽게 따라 나왔다. 두 아이와 진도는 작은 천주머니에 서류와 증거 자료를 넣고 최대한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영준은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고 그는 머릿속에서 이미 좌표와 숫자를 떠올렸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움직이며 입력한 비밀번호가 정확히 들어맞았다. 화면이 바뀌며 서류 폴더가 열렸고 해외 입양 거래 내역, 브로커 이름, 금액, 날짜, 아이들의 이름이 모두 나타났다. 영준은 종이를 프린트하기 위해 버튼을 눌렀고 조용한 기계 소리가 밤의 정적 속을 갈랐다. 프린트된 서류를 천주머니에 넣으며 그는 소율에게 속삭였다.
이걸 할아버지에게 전해야 해. 우리를 구하실 분. 소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령준을 붙잡았다. 그 순간 령준은 눈빛을 고정하며 묘지에서 만난 할아버지 민석을 떠올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식판 이 점들의 배치와 영수증 속점이 서로 연결되며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만들어냈다. 메시지는 단순했다. 오늘 밤 12시 15분 묘지에서 만나. 령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할아버지가 반드시 올 거야. 우리를 구하실 거라. 령준은 진도를 끌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철차 문을 조심스럽게 잠그고 아이들을 방 안에 숨겼다. 소율은 몸을 떨며 침대에 앉았다. 오빠, 정말 할아버지가 오실까요? 령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 반드시 오실 거야. 우리가 준비한 걸 보고 이해하실 거야. 눈보라가 여전히 몰아쳤고 보류곤 내부는 정적에 잠겼다. 아이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령준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했다. 서류와 카드키, 그리고 진도의 협력이 모두 맞물려야만 성공할 수 있었다. 만약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 내일이면 아이들은 강제로 해외로 보내질 것이었다. 진도는 방 안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령준과 소율의 긴장된 모습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령준은 손으로 진도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진도. 너 없었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 진도는 고개를 들어 령준을 바라보고 눈빛 속에 신뢰와 이해를 담았다. 밤이 깊어지고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령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이야말로 우리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야. 소율은 오빠 곁에서 눈을 감고 떨렸지만 령준의 믿음 덕분에 마음속 두려움을 조금 누를 수 있었다. 눈보라 속 작은 방 안에서 세 사람과 한 마리의 진도는 조용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민석과의 만남,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된 탈출에 달려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손과 발, 그리고 진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번 작전의 성공을 결정할 핵심이었다. 령준은 천천히 방문을 열고 복도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발끝에 체중을 실어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게 조심하며 작은 심장 속에서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뛰었다. 옆에서 진돌리가 몸을 낮추며 령준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개의 시선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주인과 그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령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창문 아래 놓인 서류와 카드키를 향해 다가갔다. 진돌리는 재빨리 앞발로 책상 가장자리를 밀며 령준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왔다. 철사와 손끝의 촉감만으로 자물쇠를 돌리며 령준은 천천히 철창 안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그 순간 원장 강미숙의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령준은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진돌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상황을 주시했다. 몇 초의 정적이 지나자 강미숙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진돌리는 책상 아래에서 몸을 완전히 숨겼다. 령준은 기회를 잡았다. 작은 손으로 카드키를 집어들고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소율은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 프린트된 서류와 카드키, 그리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와야 했다. 령준은 소율과 진돌리에게 속삭였다. 조용히 따라와. 우리가 탈출할 거야. 소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 뒤를 따랐고 진돌리는 경계하며 그 뒤를 지켰다. 복도의 어둠 속 작은 발걸음 소리가 가끔 삐걱거렸지만 아이들은 최대한 숨을 죽이며 이동했다. 령준은 머릿속으로 경로를 계산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야 하고 진돌리를 이용해 철창 문을 열고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다. 한 가지 실수라도 하면 내일이면 아이들은 해외로 팔려갈 운명이었다. 마침내 아이들은 철창 앞에 도착했다. 령준은 철사로 잠금 장치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작은 클릭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자 진돌리는 빠르게 밖으로 나와 령준과 소율을 안내했다.
아이들은 떨리는 숨을 참으며 진돌리를 따라 눈보라 속으로 달렸다. 하얀 눈 위에 작은 발자국이 남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단단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미숙이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아이들을 찾으러 온 것이다. 롱주는 소류를 몸 뒤에 숨기고 진돌리와 함께 더 빠르게 달렸다. 눈보라 속에서 시야는 제한적이었지만 진돌리는 영준을 안전하게 인도하며 길을 찾아갔다. 복도를 빠져나와 건물 외부로 나온 순간 민석이 보인 눈앞의 모습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검은색 세단과 SUV가 눈보라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경호원들이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다. 민석은 아이들이 보낼 신호를 이미 확인하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롱주는 숨을 고르며 민석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다. 프린트된 서류와 카드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신호체계. 민석은 눈빛으로 이해했다. 이제 함께 움직일 시간이었다. 민석은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와라.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라. 눈보라 속 작은 팀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롱준과 소률은 민석의 검은 세단으로 달려갔고 진돌리는 그 뒤를 따랐다. 강미숙과 브로커 김상철은 아이들이 달아나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미 경호원과 민석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SUV와 드론, 조명, 모든 것이 철저히 배치되어 있었고 불법 입양의 증거는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 아이들이 세단에 안전하게 올라타자 민석은 진돌리를 안심시키며 속삭였다. 잘했어, 진도. 이제 너희는 안전해. 진돌리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롱준과 소률은 눈보라 속에서 떨리지만 안도하는 마음을 느꼈다. 그 순간 강미숙과 김상철은 경찰과 경호원에 의해 제지되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출력한 서류를 꺼내 경찰에게 제출하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불법으로 해외에 팔려가려 했습니다. 증거와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경찰은 즉시 수갑을 채우고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세단이 눈보라 속을 달리며 민석은 뒤를 돌아 령준과 소류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첫 번째 자료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진돌리는 뒤에서 뛰어오며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준아, 내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내 손으로 지키겠다. 20년간 끊어졌던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손주, 그리고 진돌리. 세 사람과 한 마리의 진도견은 겨울처럼 차가운 세상을 지나 이제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눈보라 속에서 짧지만 강렬한 탈출 작전은 성공했고 아이들은 첫 번째 안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석은 세단을 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 눈보라 속에서 세단은 조심스럽게 도시로 향했다. 민석은 운전사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지시하며 뒤를 돌아 아이들을 살폈다. 영준과 소률은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진돌리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씩 안도와 믿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진돌리는 꼬리를 흔들며 두 아이의 곁에서 조용히 몸을 낮췄다. 민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10년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그의 손주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후회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세단 안의 공기는 긴장과 안도의 공존으로 가득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민석은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DNA 검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경찰을 통해 불법 입양 관련 자료가 확보되었고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아이들이 진도준의 친손주임을 확인해야 했다. 영준과 소률은 차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을 풀고 있었다. 작은 손을 맞잡고 그동안 경험한 공포와 배고픔, 불안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온 힘을 느꼈다. 민석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눈보라가 멈추고 차가운 겨울 햇살이 세단 위로 쏟아졌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넓은 거실과 따뜻한 난방, 포근한 소파에 놀라워하며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진돌리는 자유롭게 마당을 뛰며 더 이상 좁은 철창이나 목줄에 갇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석은 아이들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다. 영준아, 소율아, 이제 다 괜찮아. 너희는 안전해.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두 팔을 벌려 할아버지의 품에 파고들었다. 눈물이 가득한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스며 있었다. 민석의 마음도 눈물로 가득 찼다. 10년간 잃어버린 아들의 흔적이 손주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영준과 소율은 진도준의 친자녀로 확인되었고 민석은 법원으로부터 두 아이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아이들은 민석의 가족이 되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과 사랑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민석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오늘부터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겠다. 영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가 원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반드시 그렇게 해주마. 그날 밤, 아이들은 진돌리와 함께 방에서 잠들었다. 따뜻한 담요와 안전한 공간 속에서 그동안의 공포와 고통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소율은 작은 손으로 진돌리의 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진돌아. 우리 함께니까. 진돌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민석은 아이들을 데리고 묘지를 찾았다. 눈보라가 진한 자리에는 햇살이 비치며 차가운 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도준의 묘비 앞에서 영준은 가방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과 새로 찍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도준과 진돌리, 그리고 영준과 소율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민석과 그의 아내, 아이들, 진돌리가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다. 영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소율도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민석은 묘비에 손을 올리고 속삭였다. 도준아,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지만 이제 너의 아이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못다한 사랑을 내가 이어가겠다. 진돌리는 묘비 앞으로 다가가 아빠를 들어올리듯 작은 몸짓을 보였다. 영준은 진돌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진돌아. 눈부신 햇살 아래 아이들과 진돌리, 민석은 더 이상 홀로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긴 겨울과 시련을 견딘 끝에 그들의 발걸음은 따뜻하고 안전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민석은 가슴속 깊이 느꼈다. 비록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도준이 남긴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영준과 소율은 부모를 잃었지만 할아버지와 진돌리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겨울처럼 차가웠던 시간들은 지나갔고 그들에게 봄이 찾아왔다. 그날 오후 거실에서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웃음을 터뜨리며 책을 읽고 진돌리는 자유롭게 마당을 뛰어다녔다. 민석과 그의 아내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꼈다. 가족은 비로소 완전해졌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치유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도준아, 고맙다. 내 아이들을 남겨줘서. 이제 그들의 삶은 안전하다. 햇살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듯 이 가족의 내일 또한 밝고 희망차게 시작될 것이었다. 영준과 소율은 저택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넓은 거실과 따뜻한 난방, 포근한 침대는 그동안 경험했던 차갑고 거친 현실과 너무나도 달랐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아이들은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주변을 살폈고
진돌리는 그들의 긴장을 느끼고 천천히 옆에서 머물렀다. 민석과 그의 안에 서 있는 아이들을 천천히 적응시키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식사할 때도 신경을 쓰며 조용히 지켜보았다. 영주는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국을 먹으면서도 주변을 살폈고, 소율은 여전히 소심하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민석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천천히 해도 돼. 누구도 너희를 다그치지 않아. 이제 안전하니까.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안도했다. 며칠 후, 민석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의 의미를 이해시키려 했다. 너희 아버지 도준이는 어렸을 때도 사람과 동물을 사랑했고, 가족을 지키려 최선을 다했단다. 너희도 이제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어. 렁주는 아버지의 모습과 자신의 재능, 진돌리와 함께한 기억을 떠올리며 속으로 결심했다. 나도 아빠처럼 소율을 지킬 거야. 소율은 오빠를 바라보며 떨리는 눈빛 속에 믿음을 담았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에도 작은 갈등은 있었다. 렁주는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었지만 소율은 여전히 낯선 환경 때문에 소심했다. 진돌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렁준이 소율을 보호하도록 유도했다. 하루는 소율이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디며 넘어질 뻔했지만 렁준이 재빨리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소율은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했다. 민석과 서희는 아이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일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앉아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진돌리는 식탁 밑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보며 때로는 장난스럽게 꼬리를 흔들어 웃음을 선사했다. 어느 날, 민석은 영준과 소율에게 작은 정원을 소개했다. 여기는 너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야. 진돌리와 함께 놀면서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단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진돌리와 함께 정원을 달리며 점점 웃음을 되찾았다. 영준은 소율에게 말했다. 가, 이제 우리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소율은 오빠를 따라 뛰며 어린 시절의 공포가 조금씩 사라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때때로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영주는 그런 소율을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소율아. 이제 우리 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진돌이가 있어. 혼자가 아니야. 소율은 오빠 품에서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 깊이 안정을 느꼈다. 민석과 서희는 아이들이 점점 마음을 열자 그들에게 책임과 선택권을 주기 시작했다. 영주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소율은 정원의 작은 화분에 꽃을 심었다. 민석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거야.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서로 도우며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는 영준이 진돌리와 함께 마당에서 공을 던지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소율은 화분을 돌보며 꽃잎을 만지작거렸다.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구나. 긴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과의 연결이 손주들과 진돌리를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가족은 거실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셨다. 민석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서로 도우며 즐거웠니? 렁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할아버지. 소율이랑 진돌리랑 함께해서 좋아요. 소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진돌리는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만족스러운 듯 바라보았다. 그날 밤,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빠,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렁주는 소율을 꼭 안으며 말했다. 응,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소율은 오빠의 품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긴 시간 잃어버렸던 안정을 되찾았다. 진돌리는 침대 곁에서 몸을 웅크리고 아이들을 지키며 새로운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민석과 서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보라가 지나간 뒤 달빛이 저택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지키고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긴 시련과 고통을 견뎌낸 끝에 이 가족에게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민석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저택으로 데려온 후 곧바로 경찰과 법무팀에 연락했다. 해외로 팔려갈 뻔했던 손주들의 안전을 확보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불법 입양 알선자와 브로커들의 법적 처벌과 아이들의 정식 권리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민석은 책상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수북이 쌓인 자료와 서류를 펼쳤다. 영수증, 계약서, 계좌 내역, 브로커의 연락 기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민석의 비서실장은 보고했다. 회장님, 경찰에서 이미 강미숙과 김상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 현장 체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석은 손을 굳게 쥐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현장은 내가 직접 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경호팀과 함께 보류원으로 향했다. 웡준과 소률은 세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지난 탈출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큰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진돌리는 아이들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상황을 경계했다. 보류원에 도착하자 강미숙은 아이들을 급히 준비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석과 경찰, 경호팀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그녀의 시도는 즉시 차단되었다. 경찰관들은 수갑을 들고 강미숙과 김상철을 제지했다. 민석은 차분하게 말했다. 아이들을 더 이상 건드릴 생각은 하지 마라.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강미숙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김상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석은 손에 들고 있던 출력물을 펼쳤다. 이것을 보아라. 해외 입양 대금, 이름, 계좌번호, 날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벌인 불법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하다. 경찰은 즉시 증거를 확인하고 체포 절차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웡준은 소률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끝났어. 우리 정말 안전해. 소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돌리는 두 아이 사이에서 조용히 몸을 낮추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체포가 끝난 후 민석은 경찰과 함께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정리했다. DNA 검사 결과와 함께 법원은 영준과 소률을 민석의 공식 후견인으로 인정했다. 이제 아이들은 법적으로도 가족으로서도 완전히 안전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민석은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누구인지는 법이 확실히 보장해 주었단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아이들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진돌리와 함께 뛰어놀 수 있었다. 정원에서 눈 위를 달리고 따뜻한 거실에서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민석과 서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마음속에 긴장이 풀렸다. 그동안의 공포와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다. 민석은 영준과 소률에게 말했다. 오늘 경찰과 법무팀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희는 이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갖게 되었단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웡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거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소율은 오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진돌리는 두 아이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새로운 가족과의 유대를 확인했다. 그 후 몇 주간 민석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 학교 생활, 놀이, 학습, 가족 활동 모두 조화롭게 계획되었다. 웡준과 소률은 진돌리와 함께 자연 속에서 뛰놀며 스스로 책임을 배우고
서로를 돌보는 법을 익혔다. 민석과 서희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아이들이 점점 마음을 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 한 달 후, 법원은 불법 입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강미숙과 김상철에게 엄중한 법적 처벌을 선고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불법적인 거래로 위협받지 않게 되었고 모든 권리와 안전이 확립되었다. 민석은 아이들을 거실로 불러 함께 앉아 말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단다. 너희는 안전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거야. 멍준과 소률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진돌리는 두 아이 사이에서 몸을 낮추고 꼬리를 흔들며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듯했다. 민석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과 신뢰로 가족을 이어가야 한다. 도준아, 내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밤이 되자 가족은 모두 함께 저녁을 먹고 따뜻한 차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아이들은 진돌리와 함께 거실에서 뛰놀고 민석과 서희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긴 시련과 위험을 견딘 끝에 이제 그들은 진정한 안도와 평화를 찾았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안정되었다. 잃어버린 세월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진돌리가 저택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과거의 기억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영준과 소률은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뛰어놀거나 정원에서 꽃과 나무를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은 새로운 안정감을 배우고 있었다. 민석은 아이들의 성장과 적응을 위해 특별한 일정을 마련했다. 오전에는 학교와 학습, 오후에는 정원과 마당에서 자유롭게 놀도록 했으며 저녁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준은 오빠로서 소율을 보호하며 책임감을 배우기 시작했고 소율은 오빠와 민석, 서희, 진돌리와의 교감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어느 날 민석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에서 작은 캠핑을 준비했다. 모닥불을 피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민석은 이야기했다. 얘들아, 오늘 밤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시간이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다. 멍주는 소률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정말 안전한 거 맞지? 소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진돌리는 아이들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확실히 했다. 모닥불 주위에서 함께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이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안전과 사랑을 조금씩 되찾았다. 민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하나로 이어지는구나.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아들의 흔적이 손주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어. 그날 밤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에게 속삭였다. 오빠, 이제 진짜 괜찮아요? 렁주는 소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응,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소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오빠 품에서 눈을 감았다. 진돌리는 침대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아이들을 지켜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렁준과 소류는 저택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다. 학교 생활에서도 적응력이 생기고 친구를 사귀며 사회성을 키웠다. 민석과 서희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존중받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렁주는 진돌리와 함께 마당에서 달리며 체력을 키우고 소률은 정원의 꽃을 돌보며 자연과 교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아이들에게 작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얘들아,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정원을 만들어보자. 꽃, 나무, 작은 동물들을 돌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아이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서로 도우며 조금씩 정원을 완성해 나갔다. 영주는 나무를 심고 소율은 꽃을 심며 색깔과 배치를 조정했다. 진돌리는 아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저녁에는 가족 모두가 정원에 모여 그날 하루를 돌아보았다. 민석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 너희가 한 일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야. 협력과 책임감을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란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소율은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민석과 서희는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에요. 서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오래 걸렸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며칠 후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진돌리는 아이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때로는 장난스럽게 꼬리를 흔들어 웃음을 선사했다. 영준과 소율은 서로 도우며 숙제를 마쳤고 민석과 서희는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 후 민석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 어땠니? 서로 도우며 즐거웠니? 영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응, 할아버지. 소율이랑 진돌리랑 함께해서 좋아요. 소율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민석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안정되고 사랑으로 이어지는구나.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날 밤 아이들은 진돌리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 안정과 사랑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지난 시절의 공포와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석과 서희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족의 미래를 상상했다. 아이들의 웃음, 진돌리의 꼬리 흔들림, 그리고 따뜻한 거실의 공기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평화와 희망을 되찾게 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과 정원을 가득 채웠다. 영준과 소율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진돌리와 함께 정원을 뛰어다니며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 민석과 서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하나다. 사랑과 신뢰 속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과 행복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긴 겨울과 시련을 견딘 끝에 아이들과 진돌리, 민석과 서희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시간이 흘러 영준과 소율은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저택 안팎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점점 밝은 표정을 되찾았다. 진돌리는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보호자이자 친구로서 자리를 확고히 했다. 민석과 서희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세심하게 배려했다. 영준은 어느 날 정원에서 소율에게 말했다. 소율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이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을 거야.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소율은 오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응,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진돌리는 두 아이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어린 손주들의 결의를 확인하는 듯했다. 저택 생활이 안정되면서 민석은 아이들에게 과거의 상처와 그로 인해 배운 교훈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한 사람도 있단다. 하지만 너희는 이제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과 보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가로운 오후, 가족 모두는 거실에서 사진첩을 꺼냈다. 영준과 소율은 아버지 도준과 진돌리가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사진 속 아버지는 항상 너희를 사랑했단다. 그 사랑이 바로 너희에게 이어진 거라.
아이들은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를 보며 마음속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소율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빠가 우리를 지켜줬던 거구나. 렁주는 작은 손으로 동생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응.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서로 지켜줄 거야. 그날 저녁, 민석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오늘 밤은 우리 가족만의 작은 기념일이란다. 과거를 기억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거야. 아이들과 진돌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영준과 소율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안정과 행복이 이제 다시 찾아왔음을 실감했다. 민석과 서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며칠 뒤 민석은 아이들과 함께 도준의 묘지를 방문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지만 가족의 마음은 따뜻했다. 영준은 조심스럽게 묘지에 오래된 가족 사진과 최근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아빠, 이제 우리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소율도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속삭였다. 진돌리는 묘지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듯했다. 민석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묘지를 떠나며 말했다. 도준아, 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아빠의 마음을 내가 이어받겠다. 앞으로 이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랄 거야. 눈부신 햇살이 눈 위에 비치며 긴 겨울처럼 차가웠던 시간들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렸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돌리는 아이들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였다. 영준과 소율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민석과 서희는 창가에 서서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켜주자. 사랑과 신뢰로 가족을 이어가자. 이후 아이들은 학교와 저택에서 균형 잡힌 생활을 이어갔다. 영준은 자신감을 얻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활발히 어울리며 지도력을 발휘했다. 소율은 예술과 자연을 사랑하며 정원과 집안 곳곳을 돌보았다. 진돌리는 두 아이의 친구이자 지킴이로서 항상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확인했다. 민석과 서희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가족은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찾았다. 영준과 소율은 서로를 존중하며 보호했고 민석과 서희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진돌리는 그 사이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주었다. 긴 겨울과 위험을 견딘 끝에 이제 가족 모두는 따뜻한 봄날처럼 밝은 미래를 맞이했다. 마지막으로 민석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다. 달빛 아래 진돌리와 함께 뛰어다니며 가족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길 위에 드리워졌다.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안정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추억 속에 남겨두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영준과 소율은 진돌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잡았다. 햇살과 달빛이 함께 비추는 저택의 마당에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만끽했다. 긴 시간 끊겼던 인연은 손주들을 통해 다시 이어졌고 사랑과 신뢰 속에서 새로운 삶의 장이 열렸다.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었다. 가족은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키며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긴 시련을 견딘 끝에 그들에게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다.